어제 오전에는 법원 앞에서 현장 의총을 열면서 오랜만에 대여 투쟁의 목소리를 모았었습니다. 어제 예정돼 있었던 국민의힘의 의원총회는 두 차례였죠. 오후의 의총에서는 이른바 당 쇄신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의총 개최 40여 분을 앞두고 돌연 취소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상황을 좀 돌아보기 전에요. 잠시만 저희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연결해서 지금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먼저 특검 임명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위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간 렁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던 끄엉 주석은 통화에서도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 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밝혔습니다. 끄엉 주석은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고 하고 에이펙 등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북한 대남방송 중지 관련 브리핑입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우리 군이 대북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이후 오늘 합동 참모 다시 읽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우리 군이 대북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이후 오늘 합동 참모 본부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은 이와 관련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업무 도중 쓰러져 입원한 직원을 어젯밤 병문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리며 직원을 걱정하고 격려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대통령실에 파견돼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할 인력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최적의 인재를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시각 용산 대통령실을 연결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한번 들어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1호 공포 법안으로 공포가 된 3대 특검법에 대해서 특검 후보자 임명 요청을 받았다. 관심을 모았던 이제 인선이 발표된 건 아니고 이제 임명 요청이 들어왔다 이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예, 뭐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특검이었고요. 특검을 통해서 실체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밝히자. 예.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행사함으로써 제대로 된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특검을 통해서 실체가 밝혀지게 되면 지난 3년 동안 국정이 어떻게 농단됐는지에 대한 상황과 그다음에 지난 6개월 동안 내란이 어떻게 전개가 됐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실체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특검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특검 보호와 검사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 좀 그것만이 우리 민주원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벌한다라고 하는 어떤 정확한 전통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좀 국민의힘에서 좀 반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특검을 갖다가 정치보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들어있지도 않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특검에 좀 같이 동조하심으로써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실체를 밝히는 것에 함께 하신다면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관대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통화 사실을 두 번째 브리핑 의제로 언급을 했습니다. 전날 이제 체코 페트르 총리와의 통화 이후에 관심을 모았던 러시아와의 통화보다는 이제 베트남 쪽으로 먼저 상견 내용식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경무 속의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던 대통령실 직원 관련 얘기를 언급하면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서 인력난 문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또 대북 확성기 방송이 대통령의 지시로 중지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고요. 이게 중지냐 중단이냐 말도 있었는데 중지로 좀 정리를 한 상황이었고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처음 소식, 국민의힘 소식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일단 이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총,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없어졌고 이제 다 가고 없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한 셈인데 이 과정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패싱된 거 아니냐. 역시 또 갈등으로 비칠 만한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취소하겠다라는 명분이었는데 오히려 갈등을 좀 불러일으키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의총이 오후에 열리는 것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알고 있었는데 원내 지도부는 그 안에서 여기에 대해 논의를 하고 저희가 그 전에도 이미 의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5시간 넘게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통일된 안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 과정에서 갈등만 국민들께 노출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네. 어제 의총은 결과적으로 취소를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는 취소와 관련해서 뭐 서로 간에 의견을 묻는다거나 예. 이런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을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이고 싶지 않은 당내의 분란을 다시 보여주는 아이러니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도 원내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새로 들어오면은 그때 새로운 지도부가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가 본인의 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당원 당규상은 6월 30일까지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 들어오는 원내대표가 그럼 7월 1일부터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 체제를 계속 갈 것인지 혹은 다른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지 그리고 뭐 전당대회는 언제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새로운 원내지도부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취소가 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 간의 소통이 부족했던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인 것은 참 송구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당 내부에서 이렇게 교통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이 공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배경 속에서 말이 무성했던 정당 해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멀리 하와이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공을 쏘아 올렸는데 박홍근 의원이 또 대표 발의를 관련법을 발의를 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그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어떤 특정 정당을 해산하는 명령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어떤 쟁점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좀 우려스러운 측면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민생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좀 합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정치적 쟁점들이 부각되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그런 겁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예요. 네. 전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은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들은 내란 문제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들을 밝힐 필요가 하나 있을 것 네. 같고요. 또 하나는 후보가 교체되는 과정에서의 논란이 많았어요. 이건 상당히 매우 반민주적인 형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정당 해산 요건에 들어가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진짜 나중에 가게 되면 정당 해산 문제와 관련돼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지금 뭐 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 스스로가 결자해 주시는 것이 이런 논란들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신뢰들을 네.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민주당에게 비판하시기 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저는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정당 해산 심판 주체가 일단 정부이기 때문에 당장 통합을 외치고 있는 정권 초기에 추진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긴 하고요. 각각 여야 새 원내 지도부 선출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고별 기자회견을 했었고 오후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임 기자회견을 할 텐데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 여야의 희비도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에서 두 분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